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70대에 찾아온 첫날 밤, 과연 어땠냐고.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충격을 먹었지요.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올해 72살,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따금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문화센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날 그 벤치에 앉지 않았다면? 그날 그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봐야 소용없겠지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나는 그날 이후로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부터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빵을 만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각 구워낸 빵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작은 빵집이었지만 30년을 넘게 운영하며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굳고 반죽을 치댈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어요. 빵을 만들 수 없다는 건 곧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빵집 문을 닫았어요. 같은 시기에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있고 빵집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50대가 되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까? 평생 사랑 없이 산 세월이 아까워서 결국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보니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손님과 인사 나누던 아침, 각 구운 빵을 건네던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문화센터였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등산도 나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해가 일찍 저물었고 바람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려워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신발끈이 풀린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문화센터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위험해요. 벗겨진 벤치의 나사가 힘없이 풀리더니 나는 그대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는 순간 어디선가 거친 손이 내 팔을 단단히 잡아채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오래된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손바닥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 팔을 천천히 놓더니 문제가 된 벤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의자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순간 나는 움찔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공구를 꺼내 벤치를 고친다. 그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라셨습니까? 전직 목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런 건 손에 익어서요. 그러고는 별다른 말 없이 나사를 조이고 헐거운 나무를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몇 번 망치를 두드리자 의자는 다시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앉아도
괜찮을 겁니다. 나는 어쩐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수줍게 웃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다시 빵을 만들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죽을 치대는 내 손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누군가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 했지만 눈을 뜨는 순간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건넬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과 거친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내민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다녀오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가던 빵집에 들러 단팥빵 몇 개를 샀습니다. 따뜻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빵을 좋아할까? 어쩌면 쓸데없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 날도 문화센터에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앞을 지나는데 저 멀리 낡은 나무 의자를 손질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등 너머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문제였던 벤치를 다시 손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망치를 들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가방을 고쳐 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고치고 계시는군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빵을 샀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혹시 드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괜히 덧붙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입니다. 그는 빵 봉지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끝으로 단팥빵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팥이 촉촉하군요.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빵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빵집 하셨습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빵을 참 좋아합니다. 만드는 법은 몰라도 먹는 법은 잘 압니다. 나는 그의 대답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단팥빵 좋아하십니까? 그는 빵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단팥이 촉촉하게 들어찬 속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나는 괜히 긴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말은 별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이 조금 달군요. 더 맛있는 빵이라면 설탕을 덜 넣을 것 같네요. 나는 순간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설탕을 적게 넣고 팥 본연의 맛을 살겠지요. 그는 천천히 빵을 다 먹고 나서 말했다. 그럼 정희 씨가 만든 빵을 만든다면 더 맛있겠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원래 빵집을 했었지요. 나는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절염으로 빵 반죽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좋은 빵을 만들던 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문화센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나는 작은 빵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크림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는 빵을 받더니 문득 나를 보았습니다. 다방에서 드시겠습니까?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방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날 이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입구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하지만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겠지. 어쩌면 그냥 가끔 마주쳤던 것뿐인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걸지도 몰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우연이라도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빵봉지를 건네던 순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나누던 조용한 대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내게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장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최도현 씨 요즘 안 보이지 않아요? 나는 순간 빗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닌다던데요. 병원이란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네. 근데 말이에요. 원장은 빗을 놓고 나를 거울 너머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닌대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젊은 여자요? 그래요. 꽤 친밀해 보였다나 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가족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의 소식을 신경 쓰고 있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그를 만나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짓을 하는 걸까?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살짝 부축했고 그는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병원에 다니는 걸까?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르는 척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무심코 미용실 앞을 지나려던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현 씨 말이에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들으셨어요?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다더라고요. 그분 전과자라던데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과자요? 네. 우리 남편 친구가 목수 일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도현 씨 이야기를 들었대요. 사고를 크게 내서 법적으로 문제됐었다나 봐요. 그럼 감옥이라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몇 년 동안 동네에서도 안 보였대요. 요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도 자주 가고 젊은 여자랑 다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젊은 여자, 그게 제일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렇게 다닌다는 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본 장면,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혹시 전과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빵이 달다고 하면 달다고 했고, 의자가 낡았다고 하면 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만약 정말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나는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최도현 씨는 서랍장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기척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윤정희 씨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그리고 전과자라는 말까지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당신 입으로요.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신문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공소 사고 스승이 제자를 구하려다 중사. 나는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저는 그걸 멈추려다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허리 부상이 그때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전과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문화센터 앞을 지나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도현 씨였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고쳐주러 가세요? 미용실 원장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단골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시네. 그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생깁니까?
아니, 문화센터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손보시나 봐요?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수상하네요.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킥킥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공구 가방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최도현 씨가 손으로 허리를 받쳤어요. 어머나, 괜찮으세요? 원장이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손을 내밀자 최도현 씨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정희 씨, 이러지 않으셔도 갑시다. 그는 결국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원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도 참. 그렇게 감싸주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짧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최도현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문설주를 가만히 짚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 손이 차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함께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온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긴긴 밤이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70대에 찾아온 첫날 밤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더니 그런 말을 할 줄은요. 정희 씨, 이제부터. 그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20살에도 40에도 그리고 70이 넘어서도 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봄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